인생에는 한 사람의 본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보다도 적나라하게 그 사람의 민낯을 보여주는 때는 바로 삶의 마지막 장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중 누군가는 반드시 겪었을 법한 이야기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가 육체적,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죽음에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육체의 쇠락이든 정신의 붕괴이든 혹은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영향력과 권력의 종말이든 무언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이죠. 우리는 흔히 죽음이라는 거대한 실존적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겸허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일말의 양심이나 후회가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공들여 쓰고 있던 완벽한 가면이 서서히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극적으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균열이 깊어지며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벗겨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기 시작하고 에너지는 눈에 띄게 쇠하며 그와 함께 완벽한 연기를 유지할 능력도 사라져갑니다. 완벽한 부모, 뛰어난 리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희생자. 이 모든 역할은 철저한 연기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기에는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다.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 체력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숨겨왔던 진짜 자기 자신입니다. 그 진짜 자아는 결코 친절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으며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할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공포와 공허함, 그리고 세상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미소 하나하나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고 칭찬 한마디에는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상대를 미묘하게 통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힘이 넘칠 때는 이 모든 연극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매력과 자신감으로 이장한 교묘한 조종술로 사람들을 자신의 곁으로 끌어모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약점이 드러나고 더 이상 환상을 유지할 힘이 없어지는 순간 감춰왔던 진실이 틈새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오해한 비운의 천재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쓰라림, 해소되지 않은 깊은 질투, 그리고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숭배를 끝내 바치지 않은 세상에 대한 격렬한 분노일 뿐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이 그림자 같은 자아는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차가운 침묵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때로는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의 업적을 훔치려 하며 명예를 더럽히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본질은 단 하나,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정신이 견디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입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많은 것들, 그들의 따뜻함, 지혜로운 조언, 진심 어린 걱정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실은 거대한 환상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연기했던 모습이 아닌 절박하고 공허하며 산산조각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과 가까운 사이였다면 그 진실은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단지 그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당신이 믿었던 관계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거짓이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나 연결, 삶의 의미 같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더 이상 남을 속일 수 없게 되는 자신의 능력의 끝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통제.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생명줄입니다. 단순히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심리적 필요 조건입니다. 통제력을 잃으면 그들의 정체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통해 서서히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통해 갑작스럽게 죽음이 다가올 때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부드러워지거나 순응하지 않습니다.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평화롭게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소나기에 힘을 줍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명백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에 대한 집착은 2배로 강해집니다. 그 절박함은 그들의 말투, 갑자기 누가 자신을 방문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지, 대외적으로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야 하는지를 일일이 지시하려는 태도에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진실과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강력하고 존경받으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단순한 소망조차도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거대한 연기가 됩니다. 죽어가는 나르시시스트는 추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통제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이미지를 넘어 주변 모든 것으로 확장됩니다. 그들은 이 시기에 죄책감, 의무감, 심지어 동정심까지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고 마지막 한 방울의 관심과 충성심까지 짜내려 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을 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자신의 궤도 안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영향력이 아직 살아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화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으려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들이 병상에 누워 다른 사람의 돌봄에 의지하게 된다면 주변 공간을 지배하려는 욕구는 더욱 강렬해집니다. 간호사에게 날카롭게 소리치거나 가족 구성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들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과 불화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 방안에서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는 특히 죽음이 그들에게 겸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깊은 불안감에 휩싸인 한 인간이 삶의 마지막 장까지도 통제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존재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거세게 밀어붙입니다. 마지막 선언을 고집하고 막판 드라마를 연출하며 심지어 사람들이 서로를 등지게 만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불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맛보는 찰나의 권력과 존재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인함이 아닙니다. 극심한 공포의 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평생 숨겨온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힘은 진정한 관계나 사랑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오직 공포와 연기, 그리고 지배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그 모든 토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서진 잔해를 붙들고 이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는 통제력을 향해 마지막까지 손을 뻗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삶의 끝, 혹은 영향력의 끝, 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격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공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 다시 쓰기가 시작됩니다. 정직함이나 회개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철저한 조종을 통해서입니다. 마지막 날들에서조차 그들의 본능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자신에게 더 유리하고 찬란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그것을 믿으며 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자신이 늘 오해받아왔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잔인함은 실은 엄청난 희생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은 늘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에 희생된 피해자이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영웅으로 그립니다. 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고 불충하며 나약한 존재로 재창조됩니다. 그들이 야기한 파괴는 열정, 강렬함, 혹은 그저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끝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진실이 아닌 허구의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발버둥칩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 또는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수십 년간의 실제 행동을 완전히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성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수정이며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더 취약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감정에 기대거나 이전 파트너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저항하기에 너무 지쳐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단순히 과거를 다시 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버전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모두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폄하되거나 관계가 끊기거나 씁쓸하고 불안정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마지막 연기를 위해 깨끗한 무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대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객에게 말해줄 수 있는 목소리들을 침묵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죽어가는 나르시시스트가 편지, 마지막 연설, 혹은 막판의 관대한 행동과 같은 상징적인 제스처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진심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종류의 면죄부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반박할 수도 수정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기억하게 될 자신의 버전을 확고히 굳히려 합니다. 설령 후회를 표현하더라도 그 후회는 신중하게 선택된 것들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좋게 보이게 만드는 종류의 후회 말입니다. 내가 너무 사람을 잘 믿었던 게 후회돼, 또는 나는 너무 깊이 사랑했을 뿐이야 와 같은 말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연기이자 마지막 조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목격하기 고통스러운 광경입니다. 단지 오가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드러내는 진실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나르시시스트는 진실이나 평화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야기에 대한 통제력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현실이 아닌 환상 위에 세워진 유산을 말입니다. 죄책감. 나르시시스트에게 죄책감은 우리 대부분이 짊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마주하고 씨름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죄책감의 방향을 바꾸고 비틀고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 시작할 때 이 메커니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그들은 예전과 같은 육체적 힘은 없을지 몰라도 시의적절한 한숨, 전략적으로 계산된 눈물, 혹은 당신의 양심을 곧바로 파고드는 신중하게 선택된 문장 하나로 방안의 분위기를 통제하는 법을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끼친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나를 그리워하게 될 거야, 또는 내가 알아주지 못했어도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이것은 화해의 손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덫입니다. 당신 자신의 고통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문장들입니다. 그들을 오해받은 영웅으로, 그리고 당신을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발언들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해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나르시시스트의 죄책감은 종종 모습을 드러내지만 진정한 형태는 아닙니다.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직시하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바깥으로 투사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좀 더 잘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혹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냉담했는지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지 않기를 바라 와 같은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결코 순수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입니다. 취약함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역공이며 듣는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들의 후회 표현이 거의 공감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힘을 잃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박함 속에서 자신들의 미완성된 감정적 숙제를 당신에게 짐으로 남기려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이 어쩌면 나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평생 시달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 특히 자녀나 오랜 파트너들은 종종 이 마지막 대화를 마치고 혼란스러움과 갈등에 휩싸입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방금 들은 말 사이에서 길을 잃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가스라이팅, 방치, 잔인함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 쇠약하고 죽어가는 나르시시스트가 내뱉는 한마디가 그들의 명확성을 산산조각냅니다.
나는 항상 내가 최고가 되기를 바랐어. 그리고 갑자기 죄책감의 방향이 바뀝니다. 갑자기 당신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치유를 위해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당신의 한 조각을 자신의 소나기에 쥔 채로 떠나기 위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연기는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을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도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필요로 했던 것들을 여전히 갈망합니다. 관심, 인정, 그리고 통제. 하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세상의 중심이 됨으로써 얻는 감정적 힘입니다. 그 굶주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이 거의 다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제 그들은 단지 죽음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이 거의 끝나가고 관객들이 곧 떠날 것이라는 견딜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들, 인정과 관심을 향한 욕구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충격적이고 소모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누군가 곁에 있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혼자 있다는 것이 곧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그들의 적이 됩니다. 침묵은 그들의 희미해져가는 영향력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을 섬기거나 단순히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목소리들로 그 침묵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영광스러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성취를 과장하며 칭찬을 갈구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몸이 쇠약해져도 그들은 자신이 중요했고 존경받았으며 흔적을 남겼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진정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진실은 외면합니다. 그들은 이 삶을 떠나면서 잊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다고 느끼게 해줄 환상, 헌신, 그리고 마지막 한 모금의 숭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죄책감을 통해 그것을 얻으려 합니다. 나는 항상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했어 와 같은 말을 하며 당신이 애정으로 보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은 자기 연민을 사용합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당신이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들의 고통조차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눈에 띄고 극적이며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무대이자 연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무감을 느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정직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손을 잡고 앉아 눈앞의 사람이 마침내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당신이 목격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공포이며 연결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먹이 삼아 살아가려 하고 커튼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순간까지도 장면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주변 사람들은 기진맥진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단지 죽어가는 사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나르시시스트가 진실한 무언가를 줄 수 없었다는 현실을 슬퍼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잊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억하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방안이 고요해진 뒤에도 그 메아리는 오랫동안 당신의 귓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인해 아픔을 겪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꼈던 혼란과 고통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고 당신의 진실 속에서 평화를 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온전한 치유와 진정한 사랑